책자 안에 종이 2장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드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내란이 일어났을까? 윤석열이 미친 또라이여서 내란이 일어났을까? 뭐 이런 건데 사실은 핵심은 뉴라이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라이트를 보지 않고는 내란이 보이질 않습니다. 뉴라이트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뉴라이트를 한번 제 마음속에 있는 뉴라이트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군함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군함도에 대해서 왜 이행하지 아니하냐 한국의 징용자에 대해서 했는데 왜 이행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한일 간에 대결을 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하겠다. 우리 정부의 의지입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였으면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뉴라이트는 외국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뉴라이트하고 역사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식민사학자가 됩니다. 뉴라이트하고 종교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전광훈이가 됩니다. 뉴라이트하고 교육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리박스쿨이 됩니다. 학교 가기도 전부터 이승만 만세 노래부터 부릅니다. 뉴라이트하고 경제가 만나면 어떠냐? 오늘 한국의 경제는 모두 일본 때문에 성장했다. 이렇게 됩니다. 뉴라이트하고 정치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보수가 없어지고 극우가 됩니다. 뉴라이트가 가는 곳곳마다 변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번 대선 때 김문수가 41%를 얻었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이해는 뉴라이트입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홍준표 17%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41%를 얻어서 8%밖에 우리가 못 이겼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사실. 뉴라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에요. 뉴라이트 그럼 원인은 무엇인가? 이승만 집권하고 나서 정부 수립하고 나서 반민특위를 해체를 당해서 친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의 원인이 있습니다. 만약 독일과 프랑스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건 이미 다 처형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형한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다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서 있으면서 잠복해 있다가 이명박, 박근혜 때 슬금슬금 하다가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뉴라이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천안 독립기념관도 뉴라이트 갖고 광복해고 싸우다가 난리 났죠. 홍범도 장군 난리 났죠. 그리고 정부 역사 정책을 하는 우리 동북 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번역원 전부 뉴라이트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뉴라이트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우리는 일본 때문에 성장했고 일본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런 일본한테 감사해야 한다. 이 뉴라이트가 슬금슬금 하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꽃을 펴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주말마다 집회를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습니다. 3.1절에 일장기 걸어놔도 괜찮네. 그렇습니다. 뉴라이트입니다. 오늘 역사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역사 부분만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 우리는 독도 우리 거다 아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논쟁은 있지만 실효적 기백이기 때문에 분쟁격은 아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논쟁도 안 돼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논쟁은 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 중에서 독도가 우리 거다라고 논문 쓴 사람 30%도 안 됩니다. 70%는 독도 일본 땅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전라도 천년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전라도 천년사 들어보신 분은 한번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여기에 뭐냐면 전라도 천년, 지금으로부터 천년, 1018년에 전라도가 생겼습니다. 전주 나주가 합쳐 전라도가 생겼는데 자랑스러운 천년사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24억을 들여가지고 광주, 전남, 전북 3개 지자체에서 천년사를 썼어요. 5년 동안 24억을 들여서 썼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백제 이전에
전라도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게 전라도 천년사 핵심입니다. 전라도가 누가 집권하고 있습니까? 다 민주당입니다. 5년 동안 24억을 들여서 비밀리에 작업해서 전라도 천년사를 썼는데 그 핵심은 전라도는 일본에서부터 출발했다. 일본 지배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겁니다. 전라도만이 아닙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라도 천년사입니다.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관찬사, 우리 예산을 우리 학자들이 썼는데 일본 야마토의 지배에서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전라도 우리 대한민국 남쪽 하면 일본 야마도에서 출발했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일본에서는 교과서에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 북쪽은 중국과 남쪽은 일본과. 이게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안 가르치고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 그렇게 해서 지금 전라북도 전북이연구원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배포를 못 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사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자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조 2천억을 줘서 가야사 정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가야사 1조 2천억 들여서 묘좀 정리하고 나머지 핵심 엑기스는 유네스코에 우리 백제 고구려 신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야도 있었다. 그런데 그 가야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유네스코에 냈습니다. 사실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죽도록 싸웠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유네스코에서 우리 문화재청에서 제출은 그것이 맞지 아니하고 시민단체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앞으로 땡기고 5세기까지 가야가 존재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 2세기 전 3세기 2세기를 땡겨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문화재청에서 가야사를 했는데 남원과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일본의 임나가라라는 식민지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 야마토에가 가야사를 보건 전라도 천년사를 만나건 이게 일본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 유네스코에서 수정 공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시민단체가 오늘 잘 올리니까 문화재청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수정 공고 받은 문화재청 사표를 했어야 해요. 안 내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검정교과서가 9종류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9종류가 어떻게 됐느냐? 2025년 금년에 이제 새로 개편돼서 새로 하는 9종류인데 똑같습니다. 검정교과서나 국정교과서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 검정교과서인데 100페이지라고 하면 10분의 1 10페이지 10페이지는 전근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선사시대 그리고 역사시대 그러니까 선사시대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선사시대 전근대 시대 그리고 근대 시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근대 시대를 1876년을 기점 인천 불평등조약 재물포 불평등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써져 있는 분량이 10%입니다. 10장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가 근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개항해서 근대화가 됐는데 그 내용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로 과거사를 5천년 역사를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당군도 안 써지고 고구려도 조그만히 내놓고 그리고 가야 백제 좀 하다가 고려 조금 하다가 조선 넘어왔는데 조선도 별거 없다 이러다가 1876년 일본이 강제로 강화도 조약 맺었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됩니다 하는 그런 거죠. 그 전에는 요만한 나라였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와 전근대로 나누는 역사책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생들을 배우는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렇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은 일본의 역사로부터 시작됐고 북쪽은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와 있다. 이게 중국의 역사책으로 돼서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인공지능도 다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중국의 학생들, 일본 학생들 성장한다고 생각해서 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믿을 만한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역사인식은 확실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월 3일 선거 끝나고 6월 6일 날 현충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추념사를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하다. 앞으로는 이 말 없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30일 기자회견, 30일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과거사도 있고 미래사도 있는데 과거사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있다. 그런데 일본과 미래에 대해서 마당이 한마당 쓰는 그런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잘해보자. 근데 과거사를 없다가 아니라 윤석열처럼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런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과거사 해결을 놓고 누가 할 거냐. 지금 이 바쁜 시점에 있어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1조 2천억 줄 테니까 가야서 하자 이렇게 할 거냐. 이재명 대통령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 두 가지 장 중에 이재명 대통령 나온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 시대는 역사 주권이 회복되어야 김문수의 41%가 이해가 되고 그것을 깰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뉴라이트 신민사관이 척결되지 않으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이대남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경제적으로만 지금 따지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 이 기본적인 것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신민사관을 척결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 공약 보시면 학교 역사 교육 강화 및 역사 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이거 4개 역사 교육기관 싹 없애는 게 아니라 다 친일 분자들 다 바꾸자 이런 뜻입니다. 그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는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 결성식입니다. 금년 3월 10일 날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서울의 위원장님들 많이 오셨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문정복 교육위원회 감사십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를 하자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 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 결성식을 3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맞이해서 이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와 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이한주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인수위원장 하시는 이한주 이분과 정책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 실태조사 및 대국민 홍보를 같이 하자. 그리고 역사기관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이런 기관을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조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청산위원회를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 그 세 번째 아는 잘 아시는 호사카 이지 교수님께서 김문수가 일제 때 국적 우리나라 조선 한국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은 중국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걸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학자 중에서 그 일제시대 때 그 공부를 제대로 파헤친 분이 별로 안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일제 때 조선 사람은 절대 일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 법에 의해서. 조선 명예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제1교포입니다. 지금도 일본 국적 아닙니다. 기와해야 국적 때문에. 지금도.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를테면 일본 당연히 일제니까 일본 국적 가졌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이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께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청산위원회가 아니라 척결위원회를 해라. 척결위원장 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정도 확실한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뉴라이트는 척결해야 한다. 뉴라이트 척결위원장 하세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깨져야 41%의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박근혜 때 했던 것은 탄핵도 아닙니다. 이건 나라 아주 내전 상태를 만들라고 했던 이 탄핵에서 어떻게 해서 이 김문수가 41%를 얻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그 다음 장 보시면 만국의 시작, 이승만에서 시작됐다 하면서 대통령 두 분이 또 나오십니다. 이승만, 윤석열, 그리고 뉴라이트 시작인데 이것은 그 매불쇼의 전찬일 평론가하고 이덕일 교수가 작품으로 만들어서 1시간 반짜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만국전쟁, 뉴라이트 시작. 저 사람들이 이 광복절을 건국절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나라 수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건국전쟁을 했는데 무려 117만이 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 건국전쟁 뉴라이트 이것은 지금도 사상교육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만국전쟁 하자. 이승만 때부터 시작돼서 윤석열 혹은 지금 뉴라이트가 지금도 하니 뉴라이트를 척결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7월 23일부터 주요 극장에서 개봉을 합니다. 내년 지자체 때 이기려면 이 뉴라이트 이걸 많이 보셔서 깨야 합니다. 뉴라이트.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국면 도표로 또 여러 가지 논리를 해서 어려운 국면에 가슴 못 하나 빼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옛날에는 야금야금 해왔지만 야금야금 파고들었지만 지금은 아주 드러내놓고 합니다. 지금 가만 가보십시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집회. 거짓말로 부정선거 했다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러분 제가 잘 모릅니다만 7월 23일 대개봉하는 이 뉴라이트 만국전쟁을 한번 보시고 혼자 보시지 말고 여러분 선거 운동은 다 데려가 있죠. 그래야 자신있게 선거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단체 회의에서 8월 28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잡아서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있다. 전국 민주당에서 뉴라이트 척결하는데 같이 갑시다 하는 입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대표 되신 분들, 원내대표 되신 분들 많은 분들을 모시고 큰 대회를 소리를 울림을 한번 울고자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